중국 군부 대숙청 장유샤 실각의 의미. 중국 관영 매체가 중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합동참모부장 류전리가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해임되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9명의 장군 해임에 이은 또 다른 군부 대숙청입니다. 특히 장유샤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던 군사참모였고 중앙군사위원회 서열 2위 부주석이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의 반부패 캠페인을 무사히 헤쳐나왔던 인물이 왜 이번에는 쓰러졌을까요? 장유샤는 시진핑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종훈 장군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주역이었고 장씨 가문과 시진핑 가문은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인연 덕분에 시진핑은 권력을 잡은 후 장유샤를 적극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게다가 장유샤 본인도 1980년대 중월전쟁에 참전하여 최전선 지휘관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는 인민해방군에서 실전 전투에 참여한 몇 안 되는 고위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인민해방군보 사설은 장유샤와 류전리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총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훼손했다. 이는 단순한 부패 혐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쉽게 말해 황제의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도란 무엇일까요? 중국 공산당은 무장봉기로 권력을 잡은 정당입니다. 그들의 생존 전략은 군대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 유지, 즉 당이 총을 명령한다는 원칙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단 한 명만 허용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모든 군사 문제를 결정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강희제는 평생 권력 다툼을 벌이며 신하들 간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여러 파벌을 지원하여 서로 견제하게 했고 어느 한 세력이 너무 강력해지면 제거했습니다. 강희제 시대 5명의 재상 중 4명을 강희제가 직접 해임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 숙청 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장유샤, 묘화, 허웨이둔 같은 자신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는 이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자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최고 권위를 위협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 20만 명이 넘는 군 장교를 숙청했습니다. 소장 이상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 거의 160명에 달했고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총 10명의 위원과 4명의 부위원장이 제거되었습니다. 제20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앙군사위원회 지도부 7명 중 5명이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역사상 스탈린의 숙청 정도만이 이에 비견될 만합니다. 심지어 마오쩌둥도 린벼오 사건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고위 간부들을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숙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2015년부터 군사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전통적인 7개 군구를 5개 전구사령부로 개편하고 기존 체제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군사 파벌들을 해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개혁 이후 장군은 부하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하들도 장군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저항군을 형성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통제 없이는 군대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에서 지도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의 숙청은 본질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런 권력 앞에서 저항은 극히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린벼오조차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운두르칸에서 추락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대규모 숙청이 군을 혼란에 빠뜨려 대만 해협 전쟁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1월 12일 인민해방군보에는 의미심장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양쯔강 도하 작전. 이전에도 여러 부대가 수개월에 걸쳐 재편성을 실시했다. 오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찬 자들을 엄벌한 후 100만 명의 병사들이 양쯔강을 건너 적군을 싹쓸이했다. 시진핑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대만을 억제하거나 미국에 경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민해방군의 지휘 체계를 시험하고 고압적인 상황 속에서의 복종심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휘 효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그 대가로 지휘의 절대적 중앙 집권화를 원합니다. 전략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지만 자신의 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을 위험은 절대 감수하지 않으려 합니다. 장유샤 같은 강력한 군사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대대적인 군 숙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시진핑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크게 재편되는 이 시대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시진핑의 대규모 군 숙청은 그가 세운 전쟁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번 숙청이 인민해방군 지도부 세대 교체의 마지막 단계라면 어쩌면 젊은 후계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늑대 전사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저 방관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가 유혈사태와 대학살로 이어지지 않기를 여전히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